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지난 8월 28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95일 만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찾은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기습적 사의 표명에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선 공감대가 높으나 검사 탄핵을 놓고선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튼 탄핵 6개월 공백으로 방통위가 무력화되느니 차라리 빠르게 후임자를 뽑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의 살신성인 자세에 그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왔는데요.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나온 첫 판결인데 향후 이재명이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용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과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용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첫 선고가 나왔는데 김용 부원장이 이제 법정 구속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좀 소감이 있으신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지난 29일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개입으로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어제 황운하 의원 포함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1심 선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그 사건이 있을 때 2020년 1월에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당시 정부가 대검을 사실상 해체했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좌천을 당했던 때인데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답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함정 취재로 논란이 된 서울의 이소리의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방 심의는 조만간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에 대해 신속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심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방 심의는 신고 내용과 신고 건수 등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의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 심의는 지난 28일 JTBC가 서울의 이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조작, 왜곡, 편집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JTBC의 운명은 방송 퇴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JTBC뿐만 아니라 지금 MBC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지난 27일 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소위 김건희 몰카 영상을 제보받고 이를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 직전까지 MBC 기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인수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이소리에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인수 전 기자는 MBC 뉴스룸 취재센터 외교안보팀 소속 기자 시절인 지난 8월 친북 인사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취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보도국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MBC 보도국이 이를 인사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장인수 전 기자의 퇴직 관련 공고가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MBC 인사팀은 지난 27일 오후 6시 14분경 사내 게시판에 장인수 전 기자의 의원 퇴직 발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장인수 전 기자가 출연하는 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백 받았다는 제목의 서울의 이소리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MBC 보도국이 장인수 전 기자의 함정 취재 사실은 물론 장인수 전 기자가 전하는 유튜브 방송 날짜가 27일이라는 것을 알고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이날 퇴직 발령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문호철 MBC 전 보도국장도 MBC가 퇴근 시간이 지나 장인수 전 기자의 의원 퇴직 발령 공고를 게시한 것과 발령 일자를 21일 자로 한 것이 묘하다며 MBC가 이 같은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장인수 전 기자를 MBC 기자가 아닌 전직 기자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BC 노동조합 3노조도 MBC와 장인수 전 기자의 수상한 행태에 대해 문호철 전 국장과 동일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MBC 3노조는 일단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이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수 전 기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 MBC 3노조는 이 과정에서 MBC 보도국 수뇌부는 방송을 거부한 것인가? 장인수 전 기자의 무단 취재 활동을 방임한 것인가? 이제 MBC가 함정 취재를 조력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차례라고 압박을 가했는데요. 불법으로 취득한 영상물이라 영상물 내용을 갖고 흠집내기 발버둥쳐봤자 법원은 이를 인정해줄 리 만무합니다. 바로 독수독과 원칙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추악한 좌파의 민낯만 드러냈을 뿐 헛짓거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